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의 코인,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활짝 웃으면서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시세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000달러 선 하루빨리 좀 터치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또 인사드리게 네. 됐습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다 보고 네. 어제 또 CPI 지수 발표까지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한숨 돌리는 좀 한 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화답하던 암호화폐 가격들도 최근 들어서 좀 올라왔거든요. 네. 이제 주말에 쉬어가듯이 아마 암호화폐의 흐름도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 좀 한숨 돌리는 주말이 좀 됐으면 합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말에도 사실은 잘 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만큼은 여러분들 마음 편히 좀 푹 쉴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좀 쉬고 싶습니다. 마음 편히. 저도 맨날 이 차트를 확인을 해보느라고 주말이 주말 같지 않았었는데 우리 하이스트 대표님께서도 이번에 또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정말 좀 네. 하루라도 쉬고 싶습니다. 하루라도 푹 쉬고 싶은 참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었어요. 자, 근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6.5%의 CPI 지표 예상치를 내놓았었는데 그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이제는 뭐 베이비 스텝이 나올 수도 있다. 정말 빅 스텝뿐만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을 겪었었던 우리 시장에서 빅 스텝이 아닌 이제 베이비 스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와, 정말 우리 시장에는 좀 호재로 다가올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하지만 한편에서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또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관련한 내용도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해서요.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CPI 발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요. 네. 제가 한 달 전에 이 자리에서 올해는 베이비다 얘기를 한번 드렸었어요. 네. 네, 2, 3, 5월은 무조건 베이비 갈 거다, 못 올린다. 근데 그 이유가 작년 10월부터 CPI는 확실하게 꺾이기 시작했고 이제 11월 넘어서 12월 달에는 미리 선반영을 받지 못했던 이유가 시장에 아직 의심이 있었거든요. 그 유가도 좀 높고 고용이 이렇게 탄탄한데 꺾이지 않으면 어떡하지를 우려가 있었는데 2번 연속, 3번 연속 꺾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선반영을 미리 땡겨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저는 6.4 정도 예상을 해서 그러니까요. 조금 더 환호가 네. 되지 않았는데 네. 정확하게 예측치에 부합을 했는데 딱 그랬죠. 그 이유가 어제 방송 끝날 때쯤 서비스 고용이 살짝 서비스가 좀 많이 꺾이진 않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공은 던져졌잖아요. 그렇죠. 예, 6.5 나왔는데 다음 이제 배터는 연준이 좀 이어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준은 너 어떻게 나올 거니? 이게 가장 관건인데 이미 투자자분들은 아마 다 예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투자자분들이 6.5 나왔으니까 베이비다. 그리고 3월도 베이비, 5월에는 올릴까 말까. 여기 또 승부가 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매크로 흐름은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측은 너무 좀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변수거든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아침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정장 협상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제 춘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 춘절을 이후로 이제 중국의 코로나 확진 수가 2월 달에 정말 피크를 찍고 3월 달에는 인플레 이제 그 경제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잖아요. 경제 성장에 관한 지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될 거라 그때 원자재 가격이 좀 상승하면 3월 이후로는 또 다시 인플레가 또 높아질 수도 있는 우려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제가 처음 방송 때 2023년 방송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 리플의 소송이라든지 그쵸. 이런 네. 중간중간의 변수 그리고 DCG의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변수들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예측은 저도 항상 하고 있지만 대응은 정말 힘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예측은 당연히 기본으로 깔고 가고 대응을 얼마만큼 발빠르게 잘 하냐에 따라서 올해 승패가 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사항들을 또 하나하나 짚어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에서 올해 또 DCG 그룹 같은 경우에는 뭐 매각에 나선다라는 그런 보도들도 있었는데 이 DCG 리스크 그리고 리플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올 한 해는 이제 아마 상반기에는 그 네, 리스크가 가장 크지 상반기에는 않을까. 그 리스크가 가장 클 것 같은데 이제 DCG 그룹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고 리플 소송은 지금 좀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제가 어제도 음. 말씀드렸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리플 소송은 리플의 우세를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왜냐하면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부하고 이제 음. 대립이잖아요. 네. 그러면 언론들은 리플 편을 좀 많이 들어줄 수밖에 그쵸, 없는 부분이라 당연히 이제 언론적으로는 리플의 우세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분위기고, 왜냐하면 이 여론이 이렇게 몰아가야 이 사법부 쪽에서는 여론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면 사법부도 상식선에서 이제 판단을 좀 내리다 보니까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연준 같은 경우도 파월도 얼마 전에 여론을 의식해서 의식했죠. 우리는 인기가 없을 거다. 맞아요. 이 여론을 의식한 발언이거든요, 무조건. 안티가 너무 많아졌다고요. 네, 여론을 이제. 의식할 네. 수밖에 없는 발언. 사법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여론을 몰아가다 보면 제가 나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난 개인적으로는 SEC 이 우세를 추측한다 얘기하는 이유는 이쪽으로 몰아가야지만 리플의 승소를 조금 더 가시화시킬 수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언론에서는 리플의 추세를 이렇게 가는 부분이 나중에 사법부 쪽으로는 좀 안 좋은 또 부분이 또 발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사실. 오히려 네. 그게 역효과가 난다. 네, 역효과가 날 수도 네.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방향에서는 저는 빨리 좀 결판이 나야지, 이게 거의 불확실성이 3년 가까이 끌다 네. 보니까 이 리플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지칠 대로 저는 지쳤다고 맞아요. 보거든요. 네. 빨리 좀 어느 정도 결판이 나야지. 물론 좋은 쪽으로 결판이 나는 게 가장 좀 아름다운 네. 결론이지만, 만약에 뭐 반대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불확실성 해소로 단기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는 지금 그 하락을 이제 딛고 더 큰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빨리 불확실성이 좀 돼야 되고, DCG 같은 경우는 저도 뭐 섣부르게 말씀을 못 드리는 네. 이유가 파급력이 굉장히 더 네, 클 그쵸.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매각이 될 거다, 파산이 될 거다. 그쵸.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예측은 할 수 있지만 답변은 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올 한 해는 이 상반기에 그 두 가지의 리스크들이 잘 넘어가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이 너무나 기쁘긴 한데 마음 한켠으로는 또 이 상승을 제지할 수 있는 요인들이 시장에 툭 나타나진 않을까 두려움이 좀 많은 시장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누구보다 발빠르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두 눈을 뜨고 밤을 새면서라도 관련 내용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눈이 잘 안 보이신다고 대표님께서 눈에 살짝 보이는 게 없다고. 요즘 모니터를 하도 많이 하루에 보시니까. 한 18시간 정도 보다 네, 보니까 맞아요. 아주 힘들죠. 네, 흐릿흐릿하게 보이더라고요. 너무 제 세상이. 보시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저희가 다음 이야기 조금 딥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게 이슈를 좀 다루긴 네. 했었는데, 자, 어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5대 거래소에 관한 또 어떤 발표가 있었죠? 그 부분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네. 앵커님 말씀처럼 아까 이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는데 음, 딥하게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그쵸. 그냥 겉핥기 수준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심포지엄이라는 게 저는 어제 이걸 보고 좀 의아했던 게 이 2명 이상의 이 참여자들이 대립되는 의견을 좀 내놔야 되는 게 심포지엄이라고 그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발표회가 아닌가 이렇게 쭉 앉아서 통보, 네. 예, 그 닥사의 내용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무슨 심포지엄인 건지. 아니, 투자자라도 집단이라도 아니면 최근에 위믹스 사태도 사태에 있었는데. 대한 그 피해자분들을 차라리 반대편에 음. 앉혀서 토론을 했으면 정말 좀 분위기가 심포지엄 같이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막 발표의 수준이었던 것 같고요. 그쵸, 네. 그 이제 뭐 닥사가 이제 대부분 아시다시피 이제 5대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 담합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음. 어제 심포지움에서는 단합 아니다. 예, 위믹스의 상패는 단합으로 볼 수 없다. 공익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공익이 맞는 건지 예,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딥하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네, 그렇죠.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 거래 지원 종료의 거래 지원 종료 그러니까 상패는 사업자의 영역이라고 이제 못을 박더라고요. 아, 예, 참. 상패는 돌려 말하면 이 셀프 규제 내 마음이야. 아, 좀 그렇게 그냥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리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뒤늦게 상패 기준도 마련하고 상장의 기준도 이제 재정비할 거다 하겠다라는 거죠. 얘기를 네.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이 대두가 됐던 부분이 이 유통량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유통량도 유통량이지만 뭐 자전 거래라든지 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셀프로 하겠다. 아, 예. 왜냐면 이제 증시 얘기를 들어보면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시가 이제 그 거래소 그러니까 예를 들어 키움증권에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 공시하는 거래소요. 기관이 네. 따로 있고 네. 예탁하는 기관이 따로 있고 감시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근데 이 올해 거래소 닥사에서 셀프로 자율 규제 다 하겠다는 거 저는 이제 어제도 권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잖아요. 부패하지 않은 권력은 없다. 근데 절대 권력은 무조건 부패하거든요. 그럼 이 권력과 이 투자자가 만약에 약자가 됐을 때 그렇죠. 권력과 약자들은 절대 상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혹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넷플릭스 보셨어요? 봤죠. 네. 거기서 그 동훈이가 도그니까 네. 권력 그 이제 일진들하고 상생이 되나요? 안 되죠. 안 네. 되죠. 권력과 약자는 상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권력이 이제 셀프 규제를 했을 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 이 부분은 절대 마련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도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닥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업자의 이익을 훼손되는 걸 감수하더라도 투자자의 신뢰를 추구하겠다. 추구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위믹스를 상패를 했다. 아. 그 막대한 이 수수료를 그럼 앞으로도 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줄줄이 일어날 수 김치 있다는 코인을 거잖아요. 이제 정조준하겠다는 네. 건데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잣대가 과연 올바른가? 올바를까? 제가 예전에 어떤 어. 거래소에 어. 그 6천만 개 물량을 그거 말씀해 예, 주셨죠. 네, 80원에서 맞아요. 50원 네. 던지고 지금 한 3점 몇 원 정도 되는데 어. 그때 얘네들이 6천만 개를 한 1.56원에서 아마 2원 정도에서 사서 전부 다 이제 소각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 제가 위믹스 편을 절대 드는 건 아닌데 위메이드 편을 이 잣대가 다르지 않냐. 너무 어이가 없어도 없을 정도의 부분이라 과연 이 셀프 규제가 과연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감시 기간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주식 같은 경우는 3월달에 감사보고서 시즌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쵸. 그럼 보통 회계 네. 범위 내에 네. 이 회사의 이 적정 재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건지 보고서를 이렇게 그러면은 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닥사의 의견만 지금 종합을 해보면은 네. 적절한 규제나 이제 네. 정당한 규제는 넣지 않으면서 상장 폐지는 하겠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아니요, 거예요. 당연히 가이드를 마련을 할 것인데 이 가이드의 부분이 그러니까 사당하지 않다라는 이 거죠. 이제 본인들만이 이제 자율적으로 만든 가이드가 과연 이 투자자의 보호를 신빙성을 좀 이제 신뢰를 좀 얻을 수 있냐? 그쵸. 저는 네. 무조건 외부 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된다고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게 정부가 됐던 아니면 정말 이제 누구의 입김이라든지 압력을 받지 않은 다른 기관에서 분명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를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거래소의 자율 규제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선을 너무 날씨가 더워서 냉장고에 넣기 힘드니까 고양이한테 맡기겠다는 것밖에는 저는 생각이 좀 안 들 정도의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네.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 정도의 타격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자율 규제예요. 정부는 자율 규제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왜? 이 과거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이 자율 규제를 선호한다. 플랫폼 시장에서도 자율 규제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누구 하나 아까 말씀드린 총대를 매기 총대 싫고 매기 싫어하죠. 네. 네. 책임을 지기가 싫어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닥사라는 이 5대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같이 출범을 한 거잖아요. 이 손을 맞잡고 같이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뭐 약자의 편을 들어줄지 아니면 거래소 이렇게 담합이 이루어질지는 불보듯 뻔한 얘기라 이걸 정말 딥하게 들어갈 필요도 저는 없다. 아. 네. 근데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닥사에 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좀 존재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는 닥사에 관한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닥사가 좀 제대로 된 또 어떤 규제를 통해서 투자자분들을 실제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나 법안들 또 규율들을 좀 내놓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심포지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또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느덧 시간이 또 많이 흘러서 또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또 코인 시그널 매매 잠깐만 또 언급해 주시고 저희 바로 마무리해 볼게요. 네, 그 최근에 상승이 구름대를 저는 이제 뚫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상하게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이 상승이 좀 새벽에 많이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그걸 제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앵커님과 얘기를 했었는데 네. 대기실에서 키 맞추기다. 왜냐면 맞아요. 그 전날 이미 이더 같은 경우는 구름대를 뚫었었거든요. 근데 비트는 뚫지 못하고 있다가 CPI 발표로 뚫어줬어요. 그러면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FTX 사건 이전과 이후로 그 전에 이제 지지 라인이 지금 저항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이 새벽에 이제 저항 라인을 뚫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 제가 그 잘 안 보실 줄 몰라요. 잘안 제일 보여요. 위에 네. 그 18,400 부분에 제가 선을 하나 딱 그어놨는데 네. 이게 그 전에 그 저항 라인이었거든요. 최근. 네. 근데 이게 지지 라인으로 바뀔지 안 바뀔지를 투자자분들은 유심하게 이 선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이제 다음 이제 차트는 이 비트하고 이더의 흐름 동일하게 거의 아까 말씀드린 가고 있다. 네, 저항 라인을 좀 뚫어줬다 보니까 흐름은 비슷하게 흘러갈 거다. 이렇게 정도만 네.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못다한 내용은요, 또 노란톡방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띄워드리는 QR코드가 될 것 같네요. 그냥 가져다만 되셔서요, 조그만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지금도 노란톡방에 많은 분들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들어오셔서 이렇게 AI가 주는 시그널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받아보시고 시장을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세요.